네, 안녕하세요. 저는 겐 발표를 맡은 이서준입니다. 순서는 인트로덕션과 모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수학적 증명과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레퍼런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 모델을 학습시켜 나가는 새로운 방법인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개념이 새로 나오는데요.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 두 개를 동시에 한 번에 훈련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과 생성 모델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판별해내는 판별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판별 모델을 학습시키는 목표는 생성 모델이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와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판별하는 데 발생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딥러닝은 다양한 곳에서 좋은 성능의 모델들을 많이 만들게 해줬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컴퓨터 비전 분야라던가 뭐 NLP 그리고 강화학습 등 굉장히 여러 분야를 만들게 해줬는데요. 해당 논문에서 이를 풍부하고 체계적인 모델을 발견하게 해줬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기반의 생성 모델은 여러 단점으로 인해서 크게 좋은 성능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률 연산을 이제 근사화하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이 존재했고요. 두 번째는 렐루와 같은 비선형을 선형으로 바꾸는 그런 활성 함수들의 이점을 가져다 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회피해서 모델을 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 그러니까 제너렉티브 모델이랑 디스크리미네이션 예, 판별 모델을 한 번에 불러서 이제 애드버서리얼 넷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생성 모델을 말 그대로 그냥 화폐 위주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판별 모델은 이제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습 알고리즘들과 옵티마이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면 다른 복잡한 네트워크가 없어도 순전파와 역전파 그리고 드롭아웃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은 서로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피드백을 받다 보면 서로의 실력은 계속 향상될 것이고 이것은 곧 이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반에 학습할 때 판별자는 생성자가 생성해낸 이미지가 가짜 샘플인지 실제 데이터의 샘플인지 바로 구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학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G의 Z는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뒤에 제, 뒤에 제2의 Z의 값이 1이 되도록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는 곧 학습 목표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G의 Z의 값이 1이 되면 G가 생성해낸 이미지를 D가 진짜라고 판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학습입니다. 첫 번째 항은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실제 데이터 분포에서 샘플 X를 뽑은에 대한 항인데요. 실제 데이터에서 뽑은 X 샘플을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넣어서 나온 결과에 로그를 취했을 때 얻는 기대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는 노이즈 분포에서 뽑은 Z 샘플을 제너레이터에 넣었을 때 나온 결과를 다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넣었을 때 그 결과에 로그 1 마이너스 결과를 취했을 때 얻는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G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만든 가짜 데이터가 진짜라고 판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스가 최소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G의 min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D의 입장으로서는 가짜 데이터를 가짜라고 판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맥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진행할 때 이너루프에서 이제 D를 최적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연산량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 세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D를 최적화하는데 K스텝만큼 최적화를 하고 G는 1스텝만큼 최적화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점선이 파란색 전선이 분별자 분포고 검은색 점선이 실제 데이터 그리고 녹색 실선이 가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부터 D로 점차 가면 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 점선 네. 검은색 점선과 녹색 실선이 겹치면 겹칠수록 굉장히 좋은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를 보시면 완전히 겹쳐버리기 때문에 D가 굉장히
효율이 좋은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생성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최적의 판별자 뒤에 D는 위의 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proof이라고 되어 있는 곳의 수식은 위에서 보신 최적의 판별자 D에 대한 증명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 데이터 X 부분은 샘플 데이터에서 나온 확률 분포이고 DX는 X가 판별기를 거쳐서 나온 결과, 그리고 PZ의 Z는 노이즈 데이터의 확률 분포, 그리고 G의 Z는 노이즈 데이터가 생성기를 거쳐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제 극대화를 한번 시켜보면 아까 봤던 최적의 판별자 D와 D의 식과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적의 판별자 D의 식은 올바른 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식은 학습을 위한 최적 단계인 CG의 글로벌 미니멈을 구하기 위한 식입니다. VGD 공식을 극대화를 시켜서 정리하면 글로벌 미니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P 데이터 X와 PGX가 서로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면 마이너스 로그 4라는 글로벌 미니멈을 새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펑션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포션이라는 것을 새롭게 추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판별자와 생성자가 가질 수 있는 원하는 성능까지 성장시키는 과정을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낼 것인데요. 이 수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G와 D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는 최적의 G에 도달할 수 있으며 PG는 새롭게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갱신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PG는 결국 P 데이터와 수렴된다입니다. 지금까지의 증명을 통해서 다층 퍼셉트론으로 생성자를 정의하면 파라미터 공간에 여러 임계수, 뭐 로컬 미니멈이라던가 뭐 글로벌 미니멈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될 수 있는데 걔네 강력한 성능으로 인해서 여러 임계수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에 합리적이고 적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험입니다. 엠니스트와 TFD 그리고 사이퍼 10에서 학습 및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렐루와 시그모이드 함수를 혼합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고, 그리고 판별자 같은 경우에는 맥스아웃이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 훈련했을 때 드롭아웃을 사용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프레임워크에서는 생성 모델 중간층에 드롭아웃과 노이즈를 허용하진 않지만 실험에서는 맨 하위 계층에 노이즈 인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엠니스트와 TFD를 테스트했을 때 성능이 우월한 것을 볼 수 있고, 왼쪽에서는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좀 더 선명하고 고화질적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걔는 이미지 생성, 스타일 전이, 데이터 증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 두 가지 모델을 함께 훈련시키면서 적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 모델을 평가합니다. 데이터를 훈련하거나 생성할 때 다른 네트워크나 마르코프 체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 생성 모델의 단점을 회피하는 새로운 생성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